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차기 전투기 사업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한국의 카이가 지난 6월에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우리 카이에 대해서 지금 스웨덴 사브가 대단히 강력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는 정부까지 나서서 같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펜 사라 이거죠. 과연 필리핀에서 우리 카이의 FA-50과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전투기 어떤 상황인지, 누가 유리한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호주의 집권여당 노동당의 각종 파벌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파벌들이 지금 당 대회에서 동시에 오커스 레짐 파기해라, 그리고 핵 잠수함 포기해라 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완전히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상황인데, 자, 한국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핵 잠수함을 대신 운영해 줄 나라가 필요하겠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독일에서 고성능 소해함 2척을 구매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아미 2023 이 대회 하루에 4천억 루블, 그러니까 한화 5조 6,720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참 돈이 많은가 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독일에 주문한 650톤급 신형 소해함 플라우파니급 2척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거래 규모는 이번에도 비밀인데, 인도네시아 측은 이 소해함이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의 추진기관과 비금속 복합 소재 선체, 무인 수중정과 로봇 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혀 상당한 고가의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8년 취역했던 미 해군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 6번함 수시티가 취역 5년 만에 퇴역했다는 소식입니다. 5년간 실전에 투입된 것은 지난해 중동지역 초계 임무로 5개월 파견됐던 것이 전부인데, 5억 달러가 넘는 혈세가 들어간 수시티의 퇴역으로 미 해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무기 생산업체 로스텍 관계자들도 거짓말이 일상이 되다 보니 이제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공수 대전차 자주포 2S-25 스프루트 SD-M1 대량 양산 착수를 발표했던 로스텍이 아미 2023 브리핑에서 스프루트 SD-M1 대량 양산 착수를 또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에 양산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착수만 반복하다가 말 모양입니다. 인도 공군도 처음에는 인수를 거부했던 테자스 마크-1A가 파키스탄과의 분쟁지역 인근으로 전진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매체들은 인도의 최첨단 항공과학기술이 집약된 테자스가 파키스탄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정부 선전으로는 세계 최강의 경전투기들인 테자스 마크-1A와 JF-17 블락3가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미 2023 행사가 한창이던 8월 16일 단 하루에만 4천억 루블, 한화 5조 6,720억 원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젤이 무기 대량 수출술이 나온 지 하루 만인데, 정말 이 수출 계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2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독일에서 고성능 소해함 2척을 구매했는데, 금속이 아니라서 적의 어떤 그 감흥기뢰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전기 추진식이라서 아주 적은 소음으로 적 잠수함에 또 음향 감응 기뢰에 당할 가능성이 적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다가 탐지 장비, 소나 또 매드 등등 최첨단 이 소해 장비들로 가득 찬 이 650톤급 소해함 2척을 인수했다. 돈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 자동차 등등 독일제 공산품 모든 것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죠. 당연히 이 배는 얼마인지는 지금 밝히지 않았으나 독일제 공산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정말 전 영역에 대해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왜 우리 KF-X도는 안 줄까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하냐? 자, 미국이 프리던급 예단 전투함 수시티함인데 이거 취획한 지 5년 만에 퇴역을 한답니다. 와, 정말 기가 차죠. 5억 달러가 넘게 들여서 지은 배입니다. 6천억 원 넘게 들었죠. 그런데 이 생애 5년 동안 실제 작전에 투입한 거, 그러니까 실제 일한 건 5개월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중동 지역 초계 임무 5개월 한 거 다다. 그 5개월 초계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와, 정말 너덜너덜 무슨 뭐 쓰레기 고철소에 있는 이런 행색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거 5년 만에 퇴역한다. 뭐 8년 만에 퇴역하는 것도 있더니 5년 만에 퇴역하네요.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이 예난 전투함을 가지고 아까우니까 소해함으로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많은 예난 전투함 전체를 다 가지고 소해함으로 쓰는 거 아니고 몇 대 몇 척 지정해서 그거 하는 거지, 여기 수시티는 거기 지정된 배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건조하고 있죠. 왜?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야, 참 지금 짓는 배도 짓자마자 바로 폐기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런 걸 잘못된 전력, 잘못된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을 뒤로 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는 이런 전철을 또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죠. 로스텍이 2S-25M 이거 대량 양산 착수한다 라고 이번 아미 2023에서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2023년 8월이죠. 그런데 2022년 8월 12일 날 정확하게 1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 대량 양산 착수한다 라고 선언했어요.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착수만 하다가 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도의 경전차 사업에 이 우리 한국의 K21 105mm 포 버전하고 이 2S-25M하고 경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광탈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탈락했다 이 말이죠. 이유는 뭐냐? 방어력도 약하고 모두가 약한데, 아니 포를 쏘면 차체가 요동을 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돼서 이건 안 된다 하고 탈락을 했는데, 그걸 이 러시아 육군에서 아니 인도도 우리 탈락시킨 거 우리 보고 쓰라고 하고 육군도 반대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양산한다 라고 하는데, 러시아 말은 믿을 게 못 되죠. 자, 테자스 마크-1A, 그러니까 초기 테자스가 이스라엘제 A사 레이더를 갖다 붙였는데 그걸 인도산 A사 레이더로 교체한 게 마크-1A입니다. 이거를 양산해서 파키스탄하고 국경 분쟁 지역에다 배치를 했는데, 그 지역의 또 이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냐? 바로 JF-17입니다. JF-17 블락 3. 여기도 또 중국제 A사 레이더가 들어갔죠. 일선에는 그 중국제 A사 레이더가 탐지가 잘하는데 목표물이 안 보인다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던데, 자, 정말 세계 최강의 파이터들이 붙으면 그 관심 높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막 붙으면 재미가 있었는데, 또 재미가 있는 게 뭐냐? 아주 찌질한 완전히 그냥 그 찌질이들끼리 싸움 또 하면 그것도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짝이 아니냐? 누가 일까요? 러시아가 아미 2023 하루에 4천억 루블 수출 계약했다 라는데, 제가 어제 알제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로시코프급 호위함, 수호이 57E 전투기, 일류신 76 수송기, 그리고 토스2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기, 또 판칠 S1 방공무기 이런 거 등등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지, 알제리가 정말 그걸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제리 그거 받으면 국제 제재 받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아무튼 이 말도 러시아 말은 끝까지 진행된 걸 다 봐야 진위가 나오는 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필리핀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구매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FA-50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스웨덴이 필리핀에 또다시 대표단을 파견해 그리펜 세일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예산 사정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필리핀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아니카 툰보리 주 필리핀 대사와 국방부, 사우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필리핀 국방부에 파견해 전투기 판매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으며 여기서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를 제안했다고 항공 전문지들이 8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측 관계자들은 지난 8월 14일 길버트 테오도르 필리핀 국방장관을 예방하고 케손시티 내의 캠프 아규날도 기지를 찾는 등 그리펜 전투기 판매를 위한 판촉 일정을 가졌는데요. 해당 일정에서 중고 그리펜 전투기 판매를 또 다시 제안했습니다. 스웨덴 측은 필리핀 정부의 예산으로 F-16V를 구매하기 어렵다라며 필리핀 측이 생각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펜 전투기 14대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필리핀 정부에 중고 그리펜 구매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은 612억 페소, 한화 1조 4,480억 원의 예산으로 12대 안팎의 신형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측이 제안하고 있는 그리펜 전투기는 스웨덴 공군의 중고 기체 일부와 발주 취소로 인해 조립 중 제작이 중단된 기체들의 일부 성능 개량을 적용한 그리펜 플러스 모델입니다. 스웨덴 측이 재차 필리핀에 그리펜 판매를 제안한 것은 지난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필리핀 측에 FA-50 블락 20 모델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FA-50 블락 20의 경우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판매 가격 기준 프로그램 코스트로도 대당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 예산 규모에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12대를 블락 20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당초 필리핀 공군이 원했던 F-16V 대신 FA-50 블락 20과 중고 그리펜 2파전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이 절대적인 가성비와 성능 우위를 가진 FA-50을 꺾고 그리펜을 판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펜 전투기 한때 F-16을 대체할 수 있는 또 F-16을 크게 위협할 그런 전투기로 인정받았었죠. 그리펜 CD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펜 NG EF형을 만들어서 폭망해버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죠. F-16하고는 체급이 좀 떨어지는데 능력도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F-16보다 비싸거나 비슷해져 버렸으니까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폭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공군은 이 그리펜 CD를 쓰다가 이제 그리펜 자기네들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그리펜 EF로 다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밀어내기 CD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CD 만들던 거 이것도 공군에서 야 우리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한 게 또 있는 겁니다. 그 밀어내기 나온 CD형 이걸 필리핀에게 중고로 팔고 그리고 만들다가 만들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다가 만 거 이거 다 완성해서 같이 끼워주는데 니들 예산이 원래 12대 구매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 14대까지 줄 수 있어. 중고 만들다가 만 거 다 만들어서 포함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그리펜 CD는 기계식 레이더죠. 그래서 우리 FA-50 블락 20보다 덩치는 좀 더 체급은 약간 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우리 FA-50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 세월이 지금 차이가 나는 모델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 FA-50 지금 필리핀이 12대 쓰고 있는데 이 FA-50 블락 기본형하고 그리펜 CD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그리펜이 좋죠. 그런데 한국이 제안한 건 이 FA-50의 블락 20 버전이에요. A사 레이더 버전.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전투 다 되고 그리고 정밀 타격도 다 되는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 블락 20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판매한 가격 보니까 700억 원이 안 돼요. 프로그램 코스트로. 그러면 1조 4,400억 원이니까 우리 FA-50을 한다면 20대 가량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12대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12대의 FA-50 이걸 최신 버전 A사 레이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필리핀이 추구하는 무장 그리고 필요한 무장은 뭐냐? 대한미사일이죠. 대한미사일. 그런데 우리 FA-50 덩치는 작지만
그래도 1000파운드짜리 폭탄을 양쪽에 달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1000파운드. 그러니까 500kg 정도는 그런 무장은 하나씩 달 수 있어요. 바로 콩스버그가 만든 이 NSM 대한미사일이 400kg이니까 그 NSM 달 수 있죠? 록히드 마틴하고 우리가 협력 업체니까 록히드 마틴에서 또 미국에서 이거 NSM 할 수 있다라고 해줄 수 있죠. 인테그레이션을. 이런 것들. 또 우리 한국이 독일 타우러스를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하면서 기술 이전 받고 베이비 타우러스 만들고 있죠. 그것도 여기서 장착해서 장거리 공대지 타격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 운용 효율성 문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기종을 대량으로 가지면 또 운용 유지비 떨어지죠. 그래서 필리핀에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스웨덴은 국방부 뭐 할 것 없이 정부가 나서서, 외교부까지 나서서 그리펜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도 같이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투기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왜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끌어안는가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이 되네요. 호주 노동당 정부가 오커스 프로그램 지연을 위해 온갖 술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현 집권 여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노조가 오커스 반대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노동당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호주 핵잠수함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주 노동당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동당 내부 최대 파벌인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세력이 전국회의에서 오커스 잠수함 도입 반대를 의결하고 노동당 정부에 해당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과 캔버라 타임즈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오커스 잠수함 도입은 당의 전통적인 반핵 입장을 거스르는 것으로 당 공약과 당헌 모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오커스 반대 입장을 리처드 말레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의 공보 비서관 출신이자 당내 오커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마커스 스트롬 전국 의장은 앨버니지 내각은 호주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지만 오커스는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미 미국, 영국과 합의가 된 이 사안을 토론장으로 가져와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반 당원들은 오커스를 압도적으로 반대한다 라며 호주 국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호주를 전쟁의 길로 이끄는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 라며 5년 안에 총리가 바뀔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커스가 성사된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당 내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파벌은 또 다른 파벌인 풀뿌리 노동조합, 평화를 위한 모임 등과 힘을 합쳐 오커스 동맹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전국 각지의 노조원들도 주요 해군기지와 조선소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이들 시설이 오커스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그야말로 드러누운 상태입니다. 노동당 밖의 노조연합체이자 호주 최대의 노동조합 총연맹인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 역시 미셸 오닐 의장이 직접 나서 오커스 동맹 파기와 비핵 방위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최대 지지 기반 세력의 오커스 탈퇴 요구 압박이 앨버니지 정부의 오커스 파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친한 호주 보수당 정부 그리고 미국, 영국이 같이 합의를 해서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UK, US 이 레짐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호주를 도와서 이 두 나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완전 친중 정부예요. 그런데 이 핵 잠수함은 중국 전략 핵 잠수함을 헌터킬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뒤로 미루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호주 이 집권 여당이 당 대회를 하는데 여기 다 파벌들이 있죠. 그 파벌의 최대 파벌 수장이 나서서 이렇게 오커스 파기해라. 이거 우리
당헌과 맞지 않다. 당헌은 반핵 비핵 아니냐. 그런데 오커스 하면 핵잠수함 도입하면 이거 당헌 위배하는 거 아니냐. 파괴라.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호주는 3년에 한 번씩 총선을 해요. 즉 총선에서 다수당을 잃게 되면 정권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내년에 총선합니다. 그 총선할 때 니들 우리 지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최대 계파니까 이 최대 계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호주도 한국의 민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민노총 눈치 많이 보죠. 특히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민노총이 우리가 만들어준 정권인데 어디 감히 뭐 이런 망발까지 해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호주의 민노총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 여기서 의장이 직접 나서서 오커스 파괴해라 라고 나섰기 때문에 이 앨버니지 정권은 오커스를 파기하지 않으면 정권 연장 그리고 자신의 공천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조선 능력이 떨어지고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다른 파트너가 그걸 대체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호주를 끌어들였는데, 호주가 지금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른 파트너 찾아야 되죠. 그게 누구냐? 한국 아니냐? 조선 능력 되죠, 자본 되죠, 의지 있죠.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우리 핵잠수함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야당이 무슨 핵잠수함이냐 라고 할 리는 없죠. 왜?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찬성해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이렇게 호조권이 어딨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이 레짐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그런 것만 하지 말고 핵잠수함 좀 가져오시면 어떨까? 그럼 지지도 확 올라가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